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쉬운 자세 교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많은 자세 교정법이 있고, 뭐 전거근 강화법이라던가 아니면 바른 자세를 했을 때 뭐 등 근육을 어떻게 해라 막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필라테스를 하거나 뭐 헬스를 하거나 뭐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이야기들이 조금 다르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나는 한 대로 따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깨가 더 결리고 허리가 더 아프고 해가지고 그런 자세를 오래 유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뭐 아직까지도 자세가 완전히 다 교정이 된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정말 연구해서 찾아낸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생각에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경우가 뭐 요런 경우일 것 같은데요. 목은 이렇게 거북목이 되어 있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말려 있고, 등은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가슴을 펴라라고 하는데, 가슴을 피게 되면은 또 척추가 인위적으로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척추는 S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척추를 억지로 이렇게 앞으로 가슴을 핀다고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일자 등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안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복장뼈랑 척추랑 압력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확장이 됨과 동시에 이 어깨뼈는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활짝 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옆구리에 있는 뭐 전거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체에 있는 코어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이 똑같이 그런 게 아니라 불균형하게 무너지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뭐 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몸통하고 어깨, 팔의 코어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팔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팔이 먼저 가고 그냥 몸에 팔이 매달려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 목이라든지 이 등 통증이라든지 어깨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깨의 유연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어깨가 뭐 오십견이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막 어딘가에서 뭐를 배우고 어떻게 자세교정법을 했는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여기를 움직였더니 또 뭐 다른 쪽이 결리고 또 어떻게 하니까 뭔가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자, 우리 인간도 원래는 사족보행을 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자, 척추가 있고, 요렇게 어깨하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하체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른 자세라는 건 어떠냐? 자, 여기가 인간으로서는 팔꿈치고 여기가 인간으로서는 무릎이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기준으로 이 어깨 라인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 팔꿈치가 어디에 닿아 있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족보행을 하는 애들은 이 앞발이 항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코어를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우리는 원래 사족보행을 하다가 이족보행을 해가지고 팔꿈치가 항상 공중에 매달려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내가 팔꿈치를 기준으로 뭐 쇄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어깨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 팔꿈치를 지지해서 얘를 받치고 서 있다라고 하고 서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같은 데도 가거나 아니면 내가 누우면은 누웠는데도 어깨가 뒤에 닿지 않고 말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도 내가 팔꿈치를 지지해가지고 몸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어깨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뒤에 붙습니다. 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여기 팔꿈치가 있죠. 자, 팔꿈치를 지지해서 요 위에 상체를 세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디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손을 뻗잖아요. 우리가 팔을 뻗을 때 그냥 팔이 먼저 나가고 몸이 따로 노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팔을 앞으로 보낼 때에도 팔꿈치를 지지해서 몸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호랑이를 봐서 이런 사족보행인 애들은 뭐 등이 결리거나 뭐 인간 같은 그런 그 뭐 목질환을 겪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원래는 팔꿈치를 지지해가지고 상체를 세우는 자 얘네들이 무릎을 하체를 기준으로 이 몸의 반을 세우고 상체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몸의 반과 목까지 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무거운 쪽인데 그래서 평소에도 팔꿈치를 기준으로 내가 상체를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몸에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쓰고 전거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한쪽 팔 쪽 한쪽 어깨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되게 유연성이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걸으면은 걸을 때 어깨 이렇게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다리랑 별개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팔꿈치를 허공에다가 밀어가지고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엎드려가지고 포복을 하는 것처럼 팔꿈치를 공중에 이렇게 뭐 바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도 팔꿈치를 기준해서 몸을 세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는 길게 했지만 이 원리만 기억을 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한다. 턱걸이를 할 때도 아 내가 어깨 유연성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턱걸이를 잘하는 고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팔꿈치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팔꿈치를 기준으로 내 몸을 매달려 있는 몸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니까 팔로 하는 모든 동작들, 내가 뭐 딥스를 한다라든지 팔굽혀펴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을 한다 아니면 평소에 컴퓨터를 한다 어쩔 때든 거의 모든 경우에서 내가 팔꿈치로 상체를 일으켜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목이나 아니면 등이나 여러 가지 통증들도 다 줄일 수가 있죠. 물론 제가 얘기한 걸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감을 조금 잡으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제가 생각한 팔꿈치로 상체를 이렇게 지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깨의 통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숙지한 상태에서 어깨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들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유연성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말려 있는 채로 유연성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깨를 다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칭이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하체는 골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무릎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골반이 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도 비슷합니다. 내 무릎을 지지해서 골반을 든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받쳐서 골반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가 골반이 중립으로 맞춰져요.
제가 하체는 네,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몸이 기울어져 있으신 분들은 하체도 불균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아 내가 불균형한데.'라는 거를 느끼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느끼지 못해 가지고 점점 더 불균형해지고 나중에 크게 탈이 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